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신문 사항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신문을 하고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40이랑 관련입니다. 피고인 아까 포고령 건네받고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대답을 하셨는데 그 포고령에 관해서 중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포고령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실 때 그때 CCTV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밀이어서 변호인은 퇴실해야 된다라고 하고 검사님하고 피고인하고 단 둘이 CCTV를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때 변호인이 동석했던 변호인이 나중에 변호인하고 상의를 할 때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이야기했습니까? 하고 하여튼 자기 가능한 한 하여튼 좀 전체적인 이런 질의나 이런 것들에 쭉 가는 것을 일단 좀 잘 해봐라 그랬는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잘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겁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검사가 아닙니다. 얘기하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냥 단지 그렇게 말을 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변호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변호인이 아니라 이전 변호인이. 저희는 공판부터 관여를 했고요. 네네. 그 이전 변호인입니다. 예. 그 이전 변호인이. 이전 변호인이 저희도 전해드린 저기였고, 이야기. 검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전 변호인이 그 CCTV 본 다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취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다시 제가 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변호인 말고 그 CCTV를 이제 보고 그때 번복할 그 즈음에 변호인하고 상의했다고 조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상의하셨던 변호인이 그 조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변호인인 거죠. 즉 피고인의 조사 단계에서. 그래서 조사 단계 그 변호인이 모든 거 다 물론 이제 그때 증인은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나셨지만 모든 걸 다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일부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 근데 포고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 변호인께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 본 거는 봤다고 내지는 받았다라고 인정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CCTV를 보니까 피고인께서 선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포고령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그다음부터 진술하신 겁니까? 네, 아마 그리고 그런 그때 것으로 아까 알고 이제 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으로 저희가 묻는 건 증인의 기억인데 그때 그 집무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포고령을 받다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 피고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 하나 그리고 변호인하고 상의한 부분 그리고 김영우 장관이 그 피고인이 포고령을 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내가 포고령을 받았거나 보았다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추단이 되는구나 추측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진술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포고령에 계속 물어보니까 포고령을 그 다음에 보시고 인식한 거는 어쨌든 계엄 이후에는 포고령 내용을 인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기억들 본인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 후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다 대답하면서 오늘 이렇게 조서가 작성된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럼 뭐 앞에 질문 제가 좀 착오에 따라 질문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술하실 때 뭐 검사든 뭐 아니면 제3자든 간에 누가 이렇게 뭐 진술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진술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죠? 네, 다음 질문 하시죠. 54만 관련입니다.
피고인이 그 야당 대표가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내용 등 보도되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 관련입니다. 그 피고인께서 군대가 동원, 계엄군이죠.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당연히 계엄군이지 않습니까? 이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 내지는 뭐 관련되는 사람들, 김용현 장관이든 그 아까 보니 조태열 장관도 뭐 군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계획하거나 상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군대 얘기는 처음 들으신 게 언제입니까? 뭐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엄 선포된 이후에 언론을 보도를 보면서 그때 군대가 계엄군이 국회에 가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6항 관련입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니까 본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 그렇게 진술을 해서 증언을 해서 피고인께서 우리 진술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국무위원들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검사님 물어보실 때 피고인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피고인 생각하실 때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연락해서 어쨌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그래야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신문 사항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왜 피고인을 부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우리나라 대통령 간에 그 정상 면담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결정이 됐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항 생략하고 3회 가항입니다. 피고인이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연락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통령 연락과 강혜구 실장 연락은 안 됐지만 어쨌든 문자 보내고 하는 이런 것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 연락한 적은 없으신 거죠? 없었습니다.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김영호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네,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CCTV에 보면 22시 40분 37초경입니다. 김영호 장관이 앉아 있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이 장면을 보면 지금 피고인 표정이나 김영호 장관의 표정을 보시면 서로 지금 계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알고 왔다면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 들어온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아주 뭐 심각하거나 어둡거나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이 당초에는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김영호 장관이 저희 법정에 나와서는 자기가 그때 들은 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앉아가지고 대화를 뭐 만년 대화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시거든요. 혹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십니까? 뭐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고 하시니까 뭐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거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됐습니다. 6항 물어보겠습니다. 집무실의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니까 비상겸 하려고 한다. 사실 나의 결정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용산에 있는 간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이때 처음 비상겸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할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엄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정이 계엄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비상겸의 필요성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선포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까? 네. 그 목적 같은 거. 예, 뭐. 라항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비상계엄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취지로는 말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의 생각,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우리나라 발전의 큰 두 기둥인 대외 신인도와 경제 이것이 저는 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윤석열한테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네. 그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제가 묻는 거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취지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을 상대로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피고인 아까 검사님이 27항에서 물어보실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내용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후에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또는 계엄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는 말씀하셨다고 네, 진술하셨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반대라는 말은 안 하셨죠. 네. 반대라는 단어는 안 쓰셨죠. 직접적으로. 다만 재고해 주십시오라거나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 신인도가 엉망됩니다. 다음에 그걸로 그친 건 아니고 재고해 주십시오 또는 계엄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한 것 같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네. 바항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